당신은 오늘도 잠들기 전 무의식적으로 커피잔을 바라보지 않으셨나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막상 누우면 뇌는 깨어있고 몸은 더 피곤해지고 눈은 뜨겁게 말라갑니다. 그런 밤이 반복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나만 이런 건가? 혹시 나이 들어서 더 심해진 걸까? 그 질문들 너무나 익숙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성인의 3명 중 1명은 만성불면을 겪습니다. 특히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커피 한 잔은 뇌를 장시간 자극해 수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커피를 대신할 단 한 잔만 바꿔도 뇌는 다시 잠드는 신호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25년간 수면장애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내용들을 오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커피가 왜 잠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할 단 한 잔이 무엇인지,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대부분이 실수하는 위험한 조합까지 모두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지면 단순한 피로를 넘어 심장 건강, 혈압, 면역력,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특별한 비용도 들지 않으며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의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을 처음 만난 건 몇 년 전 겨울이 깊어가는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밤만 되면 뇌가 깨물린 것처럼 아파요. 몸은 누웠는데 머리는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나이는 66세, 겉으로 보기엔 정정하고 활기찬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앉자마자 손을 꼭 모으며 말했습니다. 잠드는 게 너무 무서워요. 누우면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지친 뇌가 보내는 작은 비명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엔 평범하게 시작하지만 오후가 되면 피로가 쌓여 커피를 찾았습니다. 안 마시면 머리가 더 멍해져요. 그래서 4시, 5시, 심지어 6시 가까이 돼서도 커피 반 잔,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나름대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카페인에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 잠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글쎄요, 한 2시간? 눈은 감겼는데 머리가 계속 깨어 있어요. 그 말에서 저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몸은 쉬어도 뇌는 쉬지 못하는 상태. 이건 단순히 커피 때문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진 스트레스, 불규칙한 리듬, 나이로 인한 신경 전달 물질 감소가 한꺼번에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당신도 누우면 생각이 더 선명해지나요? 이건 뇌가 낮 동안 처리하지 못한 정보들을 밤에 억지로 깨워놓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커피가 남긴 장기적 각성 신호는 뇌 한쪽 구석에서 여전히 불을 켜둔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한데 뇌는 불이 환하게 켜진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여성분은 저만 이상한 줄 알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자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면은 흔히 드러나지 않는 개인의 고통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낮에는 괜찮지만 밤만 되면 약해지는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이 뇌의 아데노신 신호를 가리고 스트레스가 가바 신호를 약화시키면 뇌는 계속 달리는 자동차가 됩니다. 그 여성분은 낮 동안 안 했던 생각들이 밤이 되면 몰려들어 머릿속이 아주 분주해졌습니다. 어제 말한 그게 왜 걱정되지? 내일 병원 결과는 어떨까? 나이 들어서 이런 건가? 그녀는 누워서도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잠을 잘 못 자지?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뇌 리듬입니다. 뇌가 쉬어야 하는 때를 기억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말을 듣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 누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준 게 처음이에요. 이 장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도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잠을 못 이룬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뇌가 다시 잠드는 방법을 잊었을 뿐이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잠시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충분히 쉬고 있나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뇌의 회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여성분은 결국 커피를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다만 저녁 이후 커피를 완전히 멈추고 보리차 한 잔을 그 자리에 대신 넣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그녀의 뇌에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커피 말고 이것의 정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게 무슨 특별한 약인가요? 건강보조식품인가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한 잔은 약도 아니고 값비싼 보충제도 아니며 슈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음료입니다. 바로 따뜻한 보리차 혹은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입니다. 왜 하필 보리차냐고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과학적이고 뇌의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대신하기 위해 홍차나 녹차 등 카페인이 있는 차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들 대부분에는 여전히 카페인이 있어 뇌의 수면 신호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리차는 카페인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리에는 가바라는 신경안정 성분의 전구 물질이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뇌의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직전 뇌에서는 흥분 신호인 글루타메이트와 진정 신호인 가바가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나이, 카페인,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이 균형을 무너뜨리면 뇌는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처럼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보리차의 따뜻한 온기와 가바 정후 물질은 이 균형을 다시 맞추는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놀라운 건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보리차가 그냥 물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어릴 때는 집에서 자주 끓였는데 그게 무슨 수면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현대인들은 커피의 자극에는 익숙해졌지만 뇌가 원하는 진정의 신호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각성에는 돈을 쓰지만 휴식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보리차 한 잔이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 작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뇌는 최근 일주일 동안 잠들기 직전에 단 한 번이라도 휴식 신호를 제대로 받았나요? 이 질문에 고개를 살짝 저으셨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한 잔의 효과는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보리차가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천 조절입니다. 몸이 잠들기 위해서는 중심천이 0.3도에서 0.5도 정도 떨어져야 하는데 따뜻한 음료 한 잔은 말초 혈관을 넓혀주어 중심천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도록 돕습니다. 이건 마치 집안의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빠져나가며 방이 서늘해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몸이 이제 잠들 준비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반전이 있습니다. 보리차라고 모두 다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너무 뜨겁게 마시거나 너무 차갑게 마시거나 혹은 끓이는 방식을 잘못 선택해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특히 뜨겁게 마시는 경우 천 조절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함과 미지근함 사이, 즉 청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진료실에서도 자주 설명드리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나중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진짜 신기하네요. 왜 이렇게 빨리 몸이 풀어지죠? 이때의 리듬과 신호가 바로 뇌가 다시 깊은 잠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그 여성분의 변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커피를 내려놓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신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그날은 머리가 덜 복잡했어요.
잠이 아주 잘 온 건 아니지만 무언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 조금 달라진 느낌, 바로 그 순간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큰 변화는 극적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뇌의 변화는 아주 미세한 신호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 하나가 먼저 반짝이며 새벽을 예고하는 것처럼요. 그녀의 첫 변화는 수면 시간이 아니라 잠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 생각이 줄을 지어 밀려오지 않았고 심장이 뛰는 듯한 불안감도 조금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눕는 순간부터 불안했는데 이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덜 움직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불면증을 겪을 때 가장 힘든 건 잠이 안 오는 상태가 아니라 잠을 시도하는 순간 생기는 두려움과 긴장입니다. 그녀는 그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변화가 확실하게 드러난 건 일주일쯤 지나서였습니다. 그녀가 제게 들고 온 수면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기존 120분에서 40분으로. 새벽에 깨는 횟수, 기존 2에서 3회가 0에서 1회로. 아침 피로감, 머리가 아픈 느낌에서 눈이 가벼워짐으로. 이 변화는 약물 없이 단지 저녁 커피를 멈추고 보리차 한 잔을 넣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뇌는 일정한 리듬과 패턴을 반복하며 안정감을 느끼는데 저녁에 이 보리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이제 뇌를 진정시키는 시간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이 작은 의식, 리추얼이 누적되면서 뇌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심박수 안정과 긴장도 감소. 둘째, 부교감 신경 활성으로 몸이 이완 모드로 전환. 셋째, 아데노신 축적 증가로 졸음 신호 강화. 넷째, 가바 회로 활성으로 생각의 과부하 감소. 여기서 역설적인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늘 뭘 해야 잠이 올까를 고민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뭘 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리고 조용히 하나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그 한 가지, 저녁 커피 대신 보리차를 실천했을 뿐인데 뇌가 강제로 깨어있던 상태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2주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밤이에요. 누웠는데 마음이 편안해져서 스르르 잠들었어요.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녀의 수면은 단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뇌의 리듬 자체가 재정렬되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작은 변화로는 별 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뇌는 복잡한 자극보다 작고 반복되는 안정 신호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화려한 것도 비싼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쉬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뇌는 회복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뇌에게 휴식을 알려주는 신호가 있나요? 만약 없다면 오늘의 이 한 잔이 분명 큰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변화가 운이 좋았던 우연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걸 밝혀드릴 차례입니다. 왜 보리차 한 잔이 뇌의 진정 회로와 직접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커피가 그 회로를 방해하는지,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당신의 수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뇌는 수백만 개의 신호를 주고받으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중 잠을 유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아데노신과 가바입니다. 아데노신은 졸음 신호, 가바는 진정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뇌는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고 생각이 부드럽게 줄어들고 심박수는 안정되며 잠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커피는 이 두 시스템을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아데노신 자리를 가로채어 졸음 신호를 막고 가바의 작용을 떨어뜨려 뇌가 흥분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누워도 머리가 멈추지 않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잠들기 직전까지 생각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리차에는 이 균형을 회복시키는 두 가지 강력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바 회로를 도와주는 천연 아미노산 구성입니다. 보리는 자연적으로 가바 생성에 필요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뇌가 진정 회로를 다시 활성화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마치 힘을 잃어버린 브레이크에 완만한 압력을 넣어주어 다시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돕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천 리듬 조절 기능입니다. 잠이 오려면 중심천이 서서히 떨어져야 하는데 따뜻한 보리차는 말초혈관을 열어 중심천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창문을 살짝 열어 방 안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보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따뜻한 음료를 마셨는데 몸이 오히려 서늘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뜨거운 기운이 몸 밖으로 열을 끌어당기면서 몸의 중심부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뇌에게 수면 준비를 시작하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반전이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뇌는 복잡한 화학작용보다 단순하고 일정한 신호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래서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한 잔의 따뜻한 의식, 리추얼이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여기서 작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뇌는 매일 밤 같은 신호를 받고 있나요? 만약 매일 밤 신호가 다르고 카페인이나 스마트폰, 불규칙한 생활로 신호가 섞여 있다면 뇌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잠을 자야 할 때 각성하고 쉬어야 할 때 깨어있는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차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뇌에게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수면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다음과 같은 과학적 작용을 유발합니다. 첫째, 부교감신경 활성화로 몸의 긴장을 풀고 심박수를 낮춥니다. 둘째, 시상하부 안정으로 생각의 과부하를 줄이고 뇌의 과열을 시킵니다. 셋째, 멜라토닌 합성 유도로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넷째, 뇌파 변화로 안정된 알파파로 이동하며 잠들 준비 상태가 활성화됩니다. 그 여성분이 4일 만에 새벽에 깨지 않고 2주 만에 40분 안에 잠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 변화가 뇌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도 짚어야 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보리차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수분 섭취 이상의 영향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보리차의 미네랄 성분이 신경 안정에 도움된다고 말합니다. 이 논쟁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보리차 자체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리차 한 잔이 만들어내는 뇌의 리듬 회복 과정이 핵심이라는 것. 즉, 중요한 건 음료가 아니라 리듬. 그 리듬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쉽고 지속 가능한 도구가 바로 보리차입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뇌는 몇 년 동안 잘못된 신호 속에서 잠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단 한 잔의 안정 신호가 새로운 리듬을 회복시키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보리차 한 잔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정말 잠이 오는가? 사실 이 질문의 답만 제대로 알면 지금까지의 불면 패턴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은 타이밍의 생리학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보리차는 저녁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즉 몸과 뇌가 활발하면서 안정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간대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뇌가 낮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하며 교감신경의 활동이 슬슬 내려가는 지점입니다. 이때 따뜻한 보리차를 넣어주면 그 안정 신호가 뇌의 리듬에 자연스럽게 이어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거나 잘못 이해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 직후 바로 마시는 실수입니다. 식사 직후 보리차를 마시면 위장이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온전히 진정 신호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몸은 여전히 소화 모드, 즉 각성 모드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마시는 보리차는 수면 신호가 아니라 소화 보조 음료로 인식될 뿐 효과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잠들기 직전 마시는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하니까 잠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눕기 직전 보리차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몸은 따뜻해져도 수분이 방광을 자극해 중간에 깨는 야간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방광 민감도가 낮보다 밤에 높아지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게 마시는 실수입니다. 뜨거우면 중심천 조절이 오히려 지연되고 차갑다면 몸이 각성 반응을 보이며 수면 신호가 끊깁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온도는 청아 비슷하거나 조금 더 따뜻한 정도, 즉 45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까지 잠을 위해 무엇을 언제 마셨나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잠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언제 하느냐가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보리차는 이 타이밍 원리를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음료입니다. 왜냐하면 카페인도 없고 자극성도 없고 몸이 진정 신호로 받아들이기에 아주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저녁 리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후 1시간, 소화가 어느 정도 안정됩니다.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몸과 뇌가 서서히 진정을 시작합니다. 이 구간에 따뜻한 음료가 들어오면 부교감신경이 강하게 켜집니다. 부교감신경이 켜지면 심박수, 근육 긴장, 생각 속도가 모두 낮아집니다. 이후 60분에서 90분, 뇌파가 서서히 안정되며 잠들기 최적 리듬이 완성됩니다. 즉 저녁 보리차는 수면 리듬의 출발 신호입니다. 이 공식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저녁 식사 6시, 보리차 유부감시에서 8시, 자연스러운 졸음 9시에서 10시, 안정된 수면 진입 10시에서 11시. 이 구조는 많은 60대 이후 분들의 몸 리듬과 거의 딱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사람들은 흔히 하룻밤에 바로 효과가 날까요? 라고 묻습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뇌의 리듬만 회복되면 첫날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이상하게 침대에 눕는 게 덜 무서웠어요. 평소보다 마음이 좀 가벼웠어요. 이는 뇌가 진정 신호를 받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여성분도 첫날부터 머리가 복잡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잠들기 전 머리의 무게가 줄어드는 느낌. 이건 절대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긴장 회로를 잠시 끄는 첫 단계입니다. 이제 보리차 한 잔이 뇌의 진정 신호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신호를 뇌의 수면 경로로 연결해주는 작업입니다. 사람의 뇌는 단순한 신호 하나보다 연결된 2가지 신호를 훨씬 더 강력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3분 루틴은 보리차와 함께할 때 효과가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누워도 몸이 긴장돼 있어요. 마음은 자고 싶은데 근육이 깨어있는 느낌이에요. 이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잠은 뇌만 자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이 함께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가 진정 신호를 받았더라도 몸의 근육과 신경계가 각성 상태라면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잠드는 신경 경로를 깨우는 3분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매우 간단하지만 뇌과학적으로 근거가 분명합니다. 이 루틴을 하면 뇌, 척수, 자율신경계의 연결이 재정렬되어 지금은 생각을 줄이고 호흡을 늦추고 몸을 가라앉힐 시간이라는 공동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단계별로 소개할게요. 첫 번째 단계, 어깨 풀기 루틴입니다. 긴장 회로를 끊는 첫 단계입니다. 어깨와 목은 스트레스의 저장고 같은 부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은 목 주변 신경을 통해 그대로 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먼저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를 천천히 뒤로 6회 돌립니다. 다시 앞으로 6회 돌립니다. 양손을 귀 뒤에 살짝 올리고 고개를 양옆으로 10초씩 기울입니다. 이 동작은 단순하지만 효과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승모근의 긴장이 풀리는 순간 교감신경이 즉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은 깨어있어라는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인데 이 루틴은 그 스위치를 살짝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당신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몸을 풀어준 적이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긴장한 어깨를 그대로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럴 경우 몸은 자려고 해도 뇌는 여전히 경계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60초 복식호흡 리셋입니다. 뇌파를 안정시키는 핵심 단계입니다. 어깨를 풀어 경계를 끊었다면 이제 뇌파를 안정시키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 복식호흡입니다. 방법은 4초 들이쉬기, 2초 멈추기, 6초 내쉬기. 이 템포로 10회 반복합니다. 이 호흡 패턴은 신경과학에서 미주신경 자극호흡으로 불립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의 핵심 축으로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는 줄고 뇌파는 안정되고 근육은 이완됩니다. 이 호흡을 단 60초만 해도 심박수는 평균 7% 감소, 알파파 증가, 근육 전반의 경직도 감소, 이런 변화가 실제 뇌파 연구에서 관찰됩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잠이 올 준비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잠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 75초 복부 온열 루틴입니다. 몸을 잠드는 패턴으로 전환시킵니다. 복부는 자율신경계의 중심과 연결된 부위입니다. 평소 스트레스가 많거나 긴장도가 높은 분들은 이 부위가 차갑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연구에서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면 부교감신경 활성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방법은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양손을 배 위에 15초 올려둡니다. 의식적으로 배가 말랑해진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동작은 따뜻한 보리차와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보리차로 몸 내부에 따뜻한 신호를 주고 복부 온열로 외부 신호를 주면서 안정 신호가 두 방향에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이제 정말 쉬어도 되는 시간이구나. 이 3분 루틴이 강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생리학적 변화를 동시에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 오프, 부교감신경 온, 심박수 감소, 뇌파 안정, 근육 이완, 수면 호르몬 분비 신호 증가. 이런 변화가 단 3분 안에 일어난다면 당신의 뇌가 보리차 한 잔의 진정 신호를 그대로 수면 진입 신호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 여성분도 이 루틴을 더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눕는 순간 몸이 살짝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수면 직전 몸의 자연적 중력 이완 반응이 활성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잠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그리고 그 상식들이 어떻게 당신의 뇌를 더 깨어있게 만들고 결국 잠들고 싶은데 잠이 더 안 오는 역설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불면증을 오래 겪은 분일수록 정보는 많고 행동은 복잡해집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 중 일부는 과학적으로 잘못되었거나 현재의 수면 생리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믿는 오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잠 안 올 때 커피는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 이 말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느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따뜻한 온기가 주는 일시적 심리 안정 효과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커피 속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6시간에서 8시간까지 차단합니다. 즉, 당신이 밤 9시에 마신 커피의 영향은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커피 한 잔이 편안하다는 느낌은 심리적인 착각일 뿐 뇌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깨어있으려고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작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느끼는 편안함이 진짜 뇌의 편안함일까요? 이 질문이 정답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오해. 잠 안 올 땐 억지로라도 누워 있어야 돼. 이것은 불면증을 더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사람의 뇌는 침대란 깨어 있으면서 고민하는 곳이라고 학습하면 침대에 누워도 자동으로 각성 모드를 켜버립니다. 이 현상을 상황 연합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억지로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이는 것은 뇌에게 침대는 불안한 곳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진실 하나. 잠을 더 잘 자고 싶으면 오히려 침대에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뇌는 침대는 잠드는 장소라는 단순한 신호를 필요로 하니까요. 세 번째 오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해.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수면을 유지하는 능력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즉, 자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잠을 유지하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원인으로 탓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뇌의 진정 회로가 약해진 결과입니다. 이 회로는 충분히 다시 재훈련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보리차, 3분 루틴 등이 바로 그 회복을 돕는 도구들입니다.
네 번째 오해, 마음만 편하면 잠이 와. 이 말은 맞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나는 왜 마음이 안 비워지지? 나는 왜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을까? 그 자신감의 상실 자체가 다시 불안을 만들고 뇌의 각성 회로를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결국 잠은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뇌는 밤은 긴장, 침대는 생각, 잠은 두려움이라는 잘못된 학습을 만들어냅니다. 이 악순환을 이해해야 진짜 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수면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호와 리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마음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뇌가 받는 신호가 흩어져 있고 불규칙하고 때로는 상반되고 반복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 혼란이 바로 잠들고 싶을수록 잠이 더 안 오는 역설의 핵심 원인입니다. 여기서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하루 신호 중 뇌가 이건 잠 신호다라고 인식할 만한 것이 있었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반전. 잠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신호를 걷어내고 올바른 신호 하나만 반복하는 것. 그 하나가 보리차 한 잔, 3분 루틴, 저녁 리듬,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간단한 세 조합이 수면제보다 안정적이고 건강보조식품보다 일관적이고 명상보다 배우기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보리차 한 잔의 수면 효과를 2배로 높여주는 보너스 한 숟가락. 이 한 숟가락은 기적처럼 잠을 오게 하는 비밀 재료가 아니라 뇌가 본래 가지고 있던 진정 회로를 조금 더 강하게 켜주는 촉매제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특별한 거면 구하기 어려운 건 아니죠? 아니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부드럽고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재료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따뜻한 보리차에 넣는 작은 꿀 반 스푼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은 달아서 잠을 방해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지만 여기엔 오해가 있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건 과도한 당분, 특히 정제된 설탕입니다. 반면 꿀은 자연 당분이면서도 뇌의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 변환 과정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과학적 원리를 짚어야 합니다. 사람이 잠들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갑자기 퐁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로토닌이라는 안정 호르몬에서 서서히 전환되어 만들어집니다. 꿀 반 스푼은 이 전환 과정에서 뇌에 안정감 있는 포도당 공급을 제공하여 멜라토닌 생성을 매끄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반 스푼일까요? 꿀을 많이 넣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서 다시 뇌를 각성시키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양은 차 티스푼 기준 반 스푼, 즉 약 3g에서 5g 정도입니다. 이 양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뇌에 부드러운 안정감을 주며 멜라토닌 생성을 자연스럽게 돕는 가장 이상적인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연구에서 소량의 천연당이 불안 완화와 수면 유지에 도움이 된 사례들이 보고되었고, 특히 60세 이후의 수면 패턴에서는 이 미세한 안정 신호가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리차와 꿀이 만나면 두 가지 작용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첫째, 보리차의 가바 정후 물질이 진정 신호를 만들고, 둘째, 꿀의 부드러운 포도당이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즉 하나는 뇌를 진정시키는 신호, 다른 하나는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신호를 완성하는 셈입니다. 이 두 신호가 겹치는 시간대가 바로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앞서 설명드린 그 황금 타이밍입니다. 이 조합을 실천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생님, 몸이 아래로 스르르 내려가는 느낌이 나요. 마치 배 위에 따뜻한 돌을 올린 것처럼 편안해요. 눈 뒤쪽이 처음으로 가벼워졌어요. 이건 절대 기분 탓이 아닙니다. 뇌의 안정 회로, 부교감 신경, 가바가 실제로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흔한 오해 하나. 꿀을 보리차에 넣는다고 해서 단맛 때문에 뇌가 깨어날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설탕 이야기입니다. 설탕의 급격한 혈당 상승은 아드레날린을 자극해 뇌를 깨어있게 만들지만 꿀에서 서서히 퍼지는 천연당은 아드레날린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피로로 굳어있던 뇌를 부드럽게 안정시키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작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뇌는 잠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신호를 받고 있었나요? 스마트폰 불빛, TV 소리, 걱정, 혹은 텅 빈 공허함. 이런 신호들은 대부분 긴장 또는 각성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보리차와 꿀 반 스푼은 잠들기 직전 뇌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긍정 신호, 마지막 안정 신호가 됩니다. 이 작은 신호가 반복되면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아, 이 신호가 오면 이제 잠들어도 되는구나. 이 학습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뇌는 쉬운 신호를 가장 빨리 기억합니다. 여기서 잠깐 반전. 꿀 대신 쓰면 효과가 떨어지는 재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탕, 인공 감미료, 시럽. 이런 것들은 모두 뇌파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하루의 끝에서 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작고 확실한 안정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누적되면 당신의 잠드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는 줄어들며 아침의 머리 무게감도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무리 몸에 부드러운 보리차 한 잔과 꿀 반 스푼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잠을 돕는 좋은 습관이라도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니라 당신의 안전한 수면 회복을 위한 필수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 당뇨가 있는 분. 꿀 사용은 반 스푼 이하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정답은 가능하지만 양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입니다. 꿀은 자연당이지만 여전히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밤 시간대 혈당의 급격한 출렁임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반 스푼 이상 절대 금지. 이 양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 전환을 돕는 최적치입니다. 두 번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 늦은 저녁 많은 수분 섭취주에. 신장 기능이 약하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야간뇨가 쉽게 발생합니다. 이러면 수면이 반복해 끊기고 아침 피로감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리차를 잠들기 1.5시간에서 2시간 전 150ml에서 200ml 정도의 적당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마시면 수면 회복 효과보다 깨는 횟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혈압이 있는 분, 너무 뜨겁게 마시는 것 주의. 보리차 자체는 저혈압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음료는 순간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어지러움이나 빈혈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혈압이 있다면 45도에서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 따뜻하다 정도의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이 온도는 뇌의 안정 신호를 충분히 자극하면서도 혈압을 과하게 떨어뜨리지 않는 안전선입니다. 네 번째, 위장 상태가 좋지 않은 분, 공복에 마시는 것 주의. 위염,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차를 마셨을 때 속이 더 헛헛해지거나 역류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사 후 1시간,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너무 뜨거운 음료는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 약들을 복용 중이라면 잠드는 시간대 섭취 조심. 다음 약물을 복용 중인 분은 보리차 자체보다 보리차를 마시는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이뇨제, 혈압약 일부 종류, 특히 저녁 복용 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알레르기 약. 이 약들은 체내 수분 대사, 자율신경계, 혈압 변화를 유도하므로 수면 전 수분 섭취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녁 보리차는 약 먹는 시간 이후 최소 1시간 뒤, 이 규칙만 지키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이런 분들은 보리차보다 양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방광이 예민한 분,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 60세 이후 야간뇨가 잦은 분. 이분들은 음료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밤 시간대 과도한 수분 섭취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200ml 이하. 이 기준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 하나. 보리차와 꿀반 스푼은 수면을 돕는 가장 부드러운 신호 중 하나지만 수면의 질은 결국 신호 플러스 안전의 조화로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루틴도 당신의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뇌는 진정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신의 회복을 위해 절대 건너뛸 수 없는 안내서입니다. 여기서 반전. 주의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고 해서 이 한 잔을 포기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양 조절, 타이밍 조절, 온도 조절,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누구나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고혈압, 당뇨,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조차 조금의 조정을 통해 모두 안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당신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7일 뇌 진정 프로그램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루틴은 보리차, 꿀 반 스푼, 3분 루틴, 신경 회복 타이밍, 잘못된 신호 제거법, 이 5가지를 가장 효율적인 순서로 묶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7일 안에 새벽 깨는 횟수 감소, 잠드는 속도 단축, 아침 머리 무게감 감소, 이 3가지 변화를 경험합니다. 1일차, 뇌에게 새로운 밤 신호를 가르치는 날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 저녁 커피를 끊고 보리차로 대체하는 것, 식사 후 1시간, 6시 식사 기준 유급식용, 따뜻한 보리차 150ml에서 200ml, 꿀 반 스푼 이하 넣고 천천히 마시기, 이후 90분 동안 스마트폰 밝기 낮추기. 오늘 밤은 큰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리듬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일차, 몸의 긴장 회로 끄기, 보리차 루틴에 3분 루틴을 더하는 날입니다. 보리차 마신 후 15분 뒤 어깨 돌리기, 복식 호흡, 복부 온열, 총 3분. 침대에는 루틴 후 20분에서 30분 뒤 들어가기. 뇌는 반복되는 두 신호가 들어오면 이제 잠 준비구나라고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이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보다 누웠을 때 불안감이 덜했어요. 3일차, 뇌파를 안정시키는 저녁 리듬 만들기. 오늘의 핵심은 신호에서 잡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보리차와 3분 루틴 동일. 잠들기 전 1시간 TV, 휴대폰 소리 최소. 침대 위에서 책, 핸드폰 사용 금지. 대신 조용한 음악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 허용. 이날부터 생각이 조금 느려지는 느낌 혹은 눈 뒤쪽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일차, 새벽 깨기 감소 단계 진입. 이 시점부터 뇌의 부교감 신경 회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때 작은 변화를 느낍니다. 어제는 새벽에 한 번도 안 깼어요.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들었어요. 오늘 할 일은 단순합니다. 보리차, 꿀 반 스푼, 3분 루틴, 취침 2시간 전 음식, 과일, 설탕 금지, 잠들기 30분 전 조용한 환경 유지. 작지만 깊은 변화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5일차, 수면 깊이 강화 단계. 오늘은 뇌의 회복력이 상승하는 시점입니다. 이날 많은 분들이 특별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꿈을 덜 꾸고 머리 위쪽이 시원해지는 느낌, 무거웠던 눈 주변이 가벼워지는 느낌. 이것은 뇌가 깊은 수면 단계, 서파 수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의 추가 과제, 보리차를 마실 때 마시는 동안만이라도 8초 천천히 숨 내쉬기, 누웠을 때 3회 정도 복식 호흡. 이 아주 작은 반복이 뇌파를 완만하게 내려가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6일차, 안정 회로가 정착되는 날. 오늘은 특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 뇌의 진정 회로가 습관으로 굳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루틴. 보리차 마시는 시간을 10분 더 일찍 당겨 생체 리듬 안정화. 3분 루틴은 반복.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질문. 오늘 나는 뇌에게 어떤 안정 신호를 줬을까? 이 질문 하나가 뇌의 안정 회로를 더 강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인지는 행동을 강화하는 최고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7일차, 수면의 새로운 자동 모드 형성.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잠을 신경 쓰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불면의 가장 큰 적은 잠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하지만 7일 동안 일정한 신호가 반복되면 뇌는 아, 이 리듬이면 자면 되는구나 하고 자동 모드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루틴. 보리차 플러스 꿀 반 스푼 3분 루틴. 침대에 누웠을 때 5초 동안만 스스로에게 말하기. 충분해. 이제 내려가자. 이 짧은 문장이 뇌의 긴장 회로를 한 번 더 내려주는 강력한 신경 언어 신호가 됩니다. 이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이 억지로 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느낌이었어요. 이것이 수면 회복의 진짜 완성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일은 길지 않지만 뇌를 바꾸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루틴이 몸에 자리 잡으면 잠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신 당신께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고 마음대로 마음이 쉬지 않던 그 시절에 당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 시간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피로, 아무도 모르는 불안, 그리고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자책까지. 하지만 오늘 당신은 모든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야기는 당신의 회복을 단단하게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밤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천천히 닫히는 문과 같은 과정입니다. 당신이 배워온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입니다. 그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뇌는 다시 잠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난 습관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몇 년 동안 불면증을 겪었더라도 상관없이, 뇌는 언제나 새로운 신호를 배우고 좋은 신호를 반복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계속 듣고 배우고 상상했던 모든 내용은 바로 이 사실을 위해 쌓아온 길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뇌에는 새로운 리듬이 자리 잡았습니다. 보리차의 부드러운 진정 신호, 꿀 반 스푼의 따뜻한 안정감, 3분 루틴의 깊은 이완, 저녁 리듬의 고요한 연결,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이해,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물리며 당신의 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율신경계는 밤에는 내려가고 낮에는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파동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뒤죽박죽이던 이 파동이 지금은 조금 더 선명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잠을 이루기 위해 억지로 눈을 감고 생각을 밀어내고 마음을 다잡고 자신을 다그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잠은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신호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신호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작고 확실한 행동들이 뇌를 다시 훈련시켰고 그 뇌는 이제 예전처럼 스스로 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회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며칠 동안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나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나요? 아침에 머리 무게감이 조금 가벼워졌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두 당신의 뇌가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복은 큰 도약이 아니라 작은 걸음들이 이어져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밤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다시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커피가 아데노신을 막아 뇌의 졸음 신호를 방해한다. 보리차는 카페인 없이 가바 정후 물질로 진정 신호를 만든다. 꿀 반 스푼은 멜라토닌 생성을 부드럽게 돕는다. 3분 루틴은 몸과 뇌를 동시에 수면 모드로 전환시킨다. 잘못된 수면 상식을 바로잡으면 신호 혼란이 줄어든다. 7일 루틴은 뇌의 안정 회로를 자동 모드로 만든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에게 무리한 노력이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조금 더 따뜻한 선택을 했을 뿐이고 그 작은 선택이 오늘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은 당신에게 새로운 도전을 초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단 7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하루씩 천천히 꾸준히 반복해보세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당신의 밤은 점점 더 잔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밤은 다시 편안해질 수 있고 당신의 뇌는 다시 조용히 잠들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부모님이나 친구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잔의 변화가 누군가의 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